곤니치와 민나상,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명리학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강의랄까요? 네,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 방에 있는 칠판입니다. 화이트보드고요. 그리고 지금 빛이 반사돼 가지고 저 책들이 조금 비칠 것 같아요. 근데 네, 보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리학은 사람의 명을 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일 또는 내년 또는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명리학은요,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한 5,000년 정도 된 역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 아주 옛날에 어떤 점과 선으로 돼 있는 그림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점과 선으로 돼 있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게 어떤 뜻일까? 네,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규칙을 발견하게 된 거죠. 참 신비롭죠. 네, 그래서 용의 머리와 말의 몸통을 갖고 있는 용마,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거북이, 이 두 짐승들이 점과 선으로 된 그림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하늘의 질서, 하나는 하늘의 질서고요. 하나는 땅의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는 두 가지의 그림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 이 명리학이 탄생하게 되었고 또 주역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땅의 질서라는 거는 우리들 인간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하늘의 질서라는 거는 우주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학문은요, 뭐든지 두 가지 것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학이라고도 불러요.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무언가가 바뀌려면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변화가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하늘의 질서하고 땅의 질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의 질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점과 선으로 된 그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의 이름은 뭐 하도, 그리고 낙서, 합쳐서 하도, 낙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하늘의 질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있고요. 물로부터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게 바로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펼쳐냄이 끝나면은 금으로 향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그러면은 떠오르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봄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이 겨울을 상징합니다. 네. 근데, 그 그림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얘기하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이에 토라는 개념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거를 우리는 오행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그림이 돼요.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받았던 그 점과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해석을 해보니 이제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라는 거죠. 목, 화, 토, 금, 수. 근데 우리는 5계절이 아니라 4계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토라는 하나의 개념이 더 있습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나무, 목은 봄을 뜻하고요. 그리고
불은 여름을 뜻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은요, 가을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사계절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토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요 목은 동쪽을 뜻하고 금은 서쪽, 그리고 수는 북쪽, 그리고 화는 남쪽을 뜻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위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왜냐면 중국의 황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좌우가 바뀌었고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앞으로 영상 속에서 대단히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이 별거 아닌 이 그림에 우리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유전자 구성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뭐 하다못해 수학 공식, 뭐 천문학적인 공식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위대한 심리학자인 뭐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사람들도 이 주역에 심취해 있었다 그러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라이프니츠인가요? 그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 사람도 이 주역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그 모든 게 전부 다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한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담은 그림이 전달이 되었는데, 그 그림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하늘의 질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번역이 됐더라. 자, 근데 신비로운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토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뭐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가볍게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 목이라는 오행은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자에 이 목이라는 오행이 있다,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나보다는 남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봄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잖아요.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는데 이 새싹은 잘 안 클 것 같으니까 그냥 밟아서 죽여야 되겠다, 또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으로 따지자면은 여성성에 좀 더 가까워요. 마치 우리들의 어머님들 같죠. 자, 반면에 이 여름 기운은 불 기운이거든요. 이제 새싹들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막 펼쳐내겠죠. 계속 펼쳐내는 기운입니다. 확장하고 팽창하고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요 화기운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확장성 또는 몰입감, 이런 팽창성,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운은 남성성이랑 더 가깝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이제 조금 컸다고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려고 하면은 세상은 망해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불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예의를 중요시 여기고요, 명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다투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화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예의 없거나 또는 아무 맥락 없이 행동하는 것을 대단히 안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순서는 이렇게 토를 지나서 가더라도 일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다 같이 농사를 지었다가도 그 결과물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상징합니다. 정의. 네. 정의를 상징하고요. 이 금기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해야 되고요, 확실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항상 명확하고 확실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 금이라는 오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다 보니까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은 의심이나 또는 강박증 때문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금기운은요, 결국엔 정의롭고 나쁜 사람을 벌하고 싶어 하는 기운이에요. 왜? 가을이니까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금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군인, 경찰, 또는 검사, 또는 뭐 회계사, 네, 또는 뭐 컴퓨터를 만지는 의사, 네, 이런 정교한 것들, 이 정교한 직업에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잘 안 어울리겠죠. 자, 금기운은 어떻습니까?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맞습니다. 남성의 기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겨울 기운은, 자, 남자의 기운이 두 개가 있으니까 겨울 기운은 여자의 기운이겠네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겨울이 되면요, 과거에는 농사도 이제 짓지 않고요, 그냥 집에서 쉬어야 돼요. 집에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겨울이 뜻하는 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갖추고 있는가? 네, 마치 노인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자, 이 겨울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 이 수오행이 많다,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죠. 이 수라는 오행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치 우리는 이 수라는 오행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라는 오행에 대해서 깨우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해탈을 얻었다, 깨우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고요. 자, 이 수라는 오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명리학에 대한 설명 드리는 게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질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질서가 만나게 되면서 결국엔 세상에 변화가 생긴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질서이고 하나가 땅의 질서인데, 하늘의 질서가 제가 옆에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것과 같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름이 바로 오진 않죠. 봄이 지나야지만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야지만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야지만 겨울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질서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저절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 시간에는 땅의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이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각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본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빨리빨리 안 늘어서 좀 답답하네요. 니혼고모, 니혼고노 벤교, 네, 니혼고노 벤교, 네,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조만간 서툴러도 일본어로 니혼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